해적 계몽주의를 우리말로 옮기신 고병관 선생님과 한기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관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책에 보면 그 수다, 대화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를 주실래요? 이 책이 이제 그 해적 계몽주의하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계몽주의가 서구적인 서구만의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반론이라 그럴까 다른 견해를 제시해준 것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의 아주 핵심되는 단어랄까 컨버세이션. 우리는 지금 대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책에서.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이 우리가 이제 붙인 원저에는 그냥 컨클루전 결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목을 그들의 대화가 세상을 바꿨다. 컨버세이션인데 이게 계몽주의나 혹은 민주주의 매우 핵심적인 단어라 그럴까요? 그레이버가 이 책에 단어가 이게 그 컨버세이션이 대화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건 이제 저 개인 생각인데 그레이버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화라고 번역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다이얼로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화하고 좀 차이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제 대화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일종의 교육학이거든요.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무지한 제자를 쓱쓱쓱 해서 마침내 그 깨달음을 주는 이런 거는 이미 위계가 있고 진리가 뭔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컨버세이션은 그게 아니라 온갖 이야기 시시콜콜한 먹고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하는 이야기부터 요즘 뭐 이렇게 나오는 심지어 계엄까지 혹은 세상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이나 대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없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떠들다 보면 뭐 둘이 떠들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떠들다 보면 마치 브레인스토밍 같이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미처 대화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지만 새로 뭔가를 알게 돼. 그래서 새로운 주체가 생겨난다 그럴까. 이전의 사람이 그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이런 걸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컨버세이션이 함께 말하다 함께 처음에 어떤 대화라는 게 해적선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해적선의 본래 이미지 항상 술 먹고 총 쏘고 몸을 약탈하고 길 때리고 들어놓고 혹은 무섭게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이미지라기보다 이 해적선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모두가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고 선장이나 뭐 항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전혀 권리가 없지는 않지만 전투라든지 혹은 어떤 중요한 자신들의 일에서는 기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대화들 속에서 일을 결정하고 그런 대화와 수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들을 결정. 그게 이들이 마다가스카르 혹은 아프리카의 해안들 해적들이 이제 대서양부터 인도양의 사이로 움직였으니까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말라가시 원주민들 특히 여성들과 만났고 그 여성들 역시 굉장히 대화술에 능했고 어떤 점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해적선에서는 남성들 해적들 간에 평등하고 평등하면서 민주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말라가시 쪽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그때 높진 않았을 것도 같은데 그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권리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주로 대화를 통해서 발현되는 이 책에서는 사랑의 주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설득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힘을 가 그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해적들이 정착하면서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말라가시 남성들이 이번에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부족들이 전투를 벌이고 싸우고 거대한 연맹체를 만들 때 거대한 회합을 통해서 하는 어떤 권력자가 위계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컨버세이션은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 간의 평등한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명령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이제 회합을 통해서 연맹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는 국민국가는 전혀 다른 어떤 정치적인 합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요것이 당시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해적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고 해적들이 가졌던 회합성하고 자유로운 회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다 대화를 계속 통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들이 이제 해적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생각들과 함께 커피하우스라든지 살롱 계몽주의는 살롱 문화니까요. 서로가 막 수다를 떨고 토론을 벌이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근대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의 혁명으로 자유와 권리와 혁명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해적들이 시작했던 그러나 해적들의 것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여성들과 선주민들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유럽에 다시 영향을 주고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마디로 수다에 대한 책 함께 떠드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책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계몽주의는 서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해적들이 정말 진짜 계몽주의자였어요?
계몽주의자였냐고 하면 그들이 계몽주의자였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 책에서 데이빗 그레이버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서구 전통의 산물, 서구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뭐 장자크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제 이런 얘기를 쓰면서 마치 불평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기가 문제제기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데이빗 그레이버가 얘기를 하는 것은, 보세요. 그 장자크 루소나 사람들이 귀족 사회에서 누군가 하인들의 시중을 받고 이런 거를 평생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들한테 있어서는 불평등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공기와도 같은 것인데, 이들이 갑자기 기원을 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야말로 이제 질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당시가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럽 밖의 사람들, 특히 아메리카 선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한 때고, 이 당시에 여행을 하던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쓴 굉장히 많은 기록들 속에 선주민들과의 대화가 엄청나게 기록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유럽인들에게 질문을 한 게, 왜 니네 사회는 이런 식의 불평등이 있는가? 왜 너네는 인간이 인간을 섬기거나 모시거나 노예로 삼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런 것들이 1700년경 유럽에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대중적인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루소를 비롯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계몽주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전사는 빠지고 마치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이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원주민들이라든지 그 유럽 밖의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훌륭한 사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면 유럽 사상을 그들에게 투사했다는 듯이. 그래서 그 유명한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정치적인 사상을 개발했다는 것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런 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담론장이 형성돼 왔다는 게 데이빗 그레이버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특히 유럽에서조차 초기에 유럽의 계몽주의 살롱들을 조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살롱들을 조직한 행위자들이었는데, 그 여성들에 대한 얘기조차 지워졌다는 거죠. 선주민들에 대한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한편 책에서는 그 해적과 마다가스카르의 선주민 여성들이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실험이 펼쳐지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적이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배는 가장 근대적인 공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노예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이어지는 공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적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층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이 하층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폭압적인 규율에 하극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하극상을 일으키는 건 이 사람들은 정말 잡히는 순간 사형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 전체를 등진 자들, 완전한 탈주자들. 그렇기 때문에 해적이 표상하는 것은 하층 노동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적인 해방의 비전을 표상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그런 하극상을 일으킨 후에 자신들이 배를 스스로 통치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규율에 반대해서 세계를 등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가 싹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들이 근데 유럽들이 만들어내고 있던 영토 국가들의 질서 속에서 굉장히 다른 정치체를 구축 과정이 이 책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유럽에서는 해적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든 리버탈리안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대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유토피아를 세웠다더라, 평등한 사회이고 뭐 모든 부가 공유되고 이런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것들은 어느 정도 과장돼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유럽 청년들을 고양시키고 사로잡은 소문이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데이빗 그레이버가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사료를 되게 솜씨 좋게 따라가면서 이야기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기원이 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구 바깥에서 먼저 만들어진 계몽주의의 실험이라는 것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뭐랄까요,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